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기법을 보시는데, 등기법 3년치 기출문제를 보십니다. 기본 이론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1598페이지 1번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부기등기의 개념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옛날에는 문제가 나오면 주등기 대상인 거, 부기등기 대상인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원리를 가지고 내는 것도 있고, 요새는 또 예규를 가지고 많이 내죠. 1번 옳은 말이고, 2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등기법을 공부하시면서 내는 그랬습니다. 그 등기부를 항상 옆에 놔놓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재되는가 이런 것들 봤는데, 지금 이제 기출문제 보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을 거고, 공부할 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고유재산에 대한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간단하게 하나 살짝 보시면은 등기 번호가 있고, 여기에 신탁에 의해서 이전받은 자 권리 기재하고, 여기에 신탁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고유재산으로 되면은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고 요것을 말소시키는 거죠. 고정도 하시고,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 특약 등기나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여야 한다. 옳은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기초적인 거라서 안 할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안 할까 했었는데, 잠깐 보시면은 민법 물권에 뭐가 있는가는 다들 아실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론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유 사실만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현재 점유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되는 것을 본권이라 하고, 이 본권 중에 가장 완전 물권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이고, 이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처분 권능 뒤에 있는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용익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담보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 원래 등기제도가 등기 대상의 물권을 공식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은 물권 이외에도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될 길이 있고, 그 이외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것인데, 일단 부동산 소유권,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죠. 일단 소유권에 관한 것들은 등기부 갑구에 기록이 될 것이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기록될 것인데, 이렇게 처음 기록될 때 기본적으로 요거는 갑구의 독립등기로, 요거는 을구의 독립등기로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이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 다 독립등기로 되겠죠. 근데 을구에 요것들이 기록될 때는 독립등기이지만, 요것들에 대한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로 기록이 되겠죠. 원래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당권 위에 질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요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부 권리질권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경료되겠죠.
그래서 원래 등기 대상인 권리들이 처음 기록이 될 때는 독립등기로 기록되는데 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은 갑구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갑구에 있는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들은 독립등기인데 을구에 있는 것들의 이전 이런 것들은 부기등기로 될 것이고 근데 갑구에 기록되지만 소유권과 관련되는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로 되겠죠. 권리소멸약정 등기, 뭐 정지조건과 관련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부기등기로 기록이 될 것이고 다음에 4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 이행 등기를 실행할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하는데 이때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세권 설정 등기, 갑구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독립등기로 되는데 그 독립등기로 되고 나서 전세권이 이전되든지 또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든지 그런 것들 할 때는 부기등기에 의한다는 것.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는 주등기 방법에 의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 될 것이고 전세권 변경과 관련되어서 전세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전세금을 감액하면은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감액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자의 승낙서 등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행해질 것인데 승낙 등이 없다면 주등기 방법에 의하게 되겠죠. 전세권 등기가 있고 독립등기로 전세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등기로 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있을 때 순수인에 있는 전세금이 정액이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때도 승낙서 등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1번은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1602페이지 3번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인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 등기나 신탁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1번이 바로 틀렸죠. 그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를 못 하겠지만 담보권 등기,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다이죠. 그래서 1번 잘못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 암초나 구조물은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유류지향 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의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이고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이죠. 유류지향 탱커 뭐 보면은 그것도 분명히 탱크로서의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뭐 내 벽면이 분명히 칸막이 쳐져 있어야 될 것이고 지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로 볼 수 있다면은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4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 철골 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4번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고. 와, 이게 또 간만에 하니까 이걸 또 잘 못 맞추고 있죠. (1603페이지) 4번 보시면은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면은
기억하기 쉬우실 것인데 교과서만 자꾸 막 보고 등기부를 안 보니까 추상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1번 옳게 되어 있고 2번 한 개의 건축물 대장의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육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 건물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과거에는 이게 200제곱미터였는데 변경되어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옳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나 건축 신고서의 사본 그 밖에 건축물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등본에 의해서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대장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장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대장 등본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것들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개방형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의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기존 부동산 등기법이 예상하고 있는 지붕, 기둥 또는 주벽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축사와 관련되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통기성 확보하려고 하면은 둘레 벽이 아니고 그냥 기둥만 세워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됐고 5번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 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 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 대장별로 축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1604페이지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1번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구분 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 대지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 가능 규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일단 대지권 등기가 마친 구분 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 대지상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때 이 구분 건물에 금지사항 부기 등기 신청할 수 없고 대지권인 뜻의 등기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분리처분 금지치상 이 대지에 대해서는 금지사항 부기 등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먼저 분리처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금지사항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 등기 이후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 등기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할 수 없고 주 등기로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앞에 저당권자가 보호받아야 될 것이니까. 3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지사항 부기 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 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담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인 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 말소 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된다.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4번 구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 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 인등기 및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5번 주차장법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거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와 함께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만 부기등기 신청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7번 1607페이지 2번 보시면은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물권 행위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져야 효력이 있다. 민법 186조 이야기하는 거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의 등기를 효력 요건인 등기 또는 학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 요건인 등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의 구별은 민법 공부하시면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옳게 되어 있는 거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든지 또는 성립하든지 할 것인데 대항요건인 등기도 있죠. 임차권 등기라든가 환매특약 등기라든가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그 대항요건인 등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등기 이야기할 때 다른 말이 없으면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립요건인 대항요건인 등기도 있다라는 거.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는 처분요건인 등기가 되는 거죠. 건물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옳은 말이죠. 완전 무효인 등기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의 변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앞에 전세권 등기를.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전세권 자체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저촉되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죠. 물론 병존 가능한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전세권의 경우에는 병존이 불가능한 거죠. 4번 정료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록된 경우에 판례는 권리변동 과정이 불일치하므로 그 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다라고 하는데 유효하죠. 그 권리변동 과정이 불일치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1609페이지 등기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재와 대지 지분 표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및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는 것. 2번 등기 기록이 실제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앞에서도 본 지문이죠. 3번 정료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 원인이 매매로 등기 기록에 기록된 경우 그 등기가 당사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것. 그 다음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죠. 그래서 4번 있다 해놨으니까 틀린 것이고, 네, 그 정도 하시죠. 그 다음에 1612페이지 중복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이것들이 법 조문에 있는데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나름대로 객관식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터득돼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주관식 시험 치면 법 좀 보고 쓰면 되겠지만,
1번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같은 경우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개설된 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을 폐지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선등기가 유효한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후등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후등기를 존치시키고 선등기를 폐쇄한다는 것. 2번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제는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 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이 있을 때는 다른 등기를 폐지한다는데 요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다른 등기 기록이 후 등기 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 없는 선등기 기록일 때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등기를 폐지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3번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어느 한 등기 기록에만 원시 취득 사유 또는 분배 동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원시 취득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존속시키고 다른 것을 폐지한다는 것. 4번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을 얻어 자기 명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것. 5번 중복 등기 기록 중 존치할 등기 기록의 등기 명의인 중 1위는 폐쇄될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 중복 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폐쇄 신청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14페이지 4번 보시면은 건물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앞에서 본 지문 그대로 있죠. 각각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로 소유 보존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 명 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2번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선행 보존 등기 및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후행 보존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는데 선행 보존 등기와 후행 보존 등기 모두의 소유권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이 이거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직권 정리 못하면 어떡할 건데 못하는 것이 뭘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고 소송해야지. 그래서 2번 잘못되어 있는 거죠. 3번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한쪽의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그 보존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자기의 것 말소 신청할 수 있고 4번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중복 등기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행 등기 기록상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 기록상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등기소와 등기관 1615페이지 등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과 소장은 별도로 등기과장, 등기소장은 별도로 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명령이 없더라도 등기과 소장의 임명에 그 뜻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등기 실무상의 태도이다.
따라서 등기관으로 지연되었던 자가 전임, 퇴임 등의 사유로 해당 관직을 이탈할 때 휴직 또는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을 별도로 취소해야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3번 등기관은 그 직무 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지만 법원 직원으로서 상사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일반 행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등기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고 4번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외의 친족이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승연자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1617페이지 2번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되죠. 다음 중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안이 아닌 것은 하는데 그냥 뭐 바로 그 2번 접수번호로 접수번호는 권리관계 다툼이 있을 때 해결 기준이 되는 마지막 기준이죠. 근데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표제부에 기록될 것은 아니죠. 그 정도 하시고 1619페이지 5번 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예규 쪽에 있는 뭐 지엽적인 거 뭐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사건들도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꼭 맞춰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한 것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서 저 지엽적인 거 기발하게 맞춰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 대부분 떨어지죠. 정상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그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것만 골라서 공부하면 당연히 곤란하죠. 장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 조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는 것. 각종 통지부에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는 것. 이 신청서 편철장, 이거 10년 보존장부죠. 근데는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그냥 10편 이렇게 해요. 10편. 편철장은 10년 이렇게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는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폐기하고 5번 부동산 등기 신청 접장에는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하나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3번 뭐 이런 것들 틀리면은 뭐 뼈가 쑤시죠. 그래서 기억할 때 신청서는 5년이죠. 그래서 기억할 때 그냥 오신 이렇게 기억했고 막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려면 어쨌든 본인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만들고 계셔야 될 것이고 1621페이지 7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 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1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는 때는 당연히 면제하겠죠. 열람 수수료. 안 그러면 일이 안 되겠지 뭐. 근데 정말 아직까지 전자신청하고 전자로 처리되는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표제부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옳게 돼 있고 2번 국가 등이 소송 수행상 등기사항 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 면제할 수 없다라는 거. 3번 국유재산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 관리 사무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 면제한다는 것.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수수나 열람 수수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와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때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 5번 국가 등이 중요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률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다면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다면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623페이지 9번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건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해관계 정도 뿐인 거죠. 등기부를 가지고 이해관계 등이 증명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번 옳게 되어 있고, 2번 보존기간이 만료된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 대하여 아직 법원 행정처장의 삭제 인가 또는 지방법원장의 폐기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삭제 인가, 폐기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인가 전까지는 열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 3번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고. 4번 유정자의 상속인은 그 유정을 원인으로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5번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 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 정보 위임장 및 확인 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 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2번이 잘못되어 있었고, 1624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용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선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것. 2번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일단 이 번호 제한하는 게 결국에는 권리보호적 차원, 개인 인적사항 보호적 차원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2번 옳게 되어 있는 것이고, 3번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구두로 이를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놨는데, 일단 등기기록상 등기명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메모 형식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메모 형식으로 해서 구두 확인하고 입력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3번 잘못됐고, 4번 등기 명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제한 대상이 된다는 것. 5번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자리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 1626페이지 3번 건물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행정구역, 지번, 면적 단위의 변경이 아니라 분할, 구분 합병이 있어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 면허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등록 면허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 등기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거. 그래서 둘 다 납부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등기 신청 수수료는 면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 근데 규정은 이래 돼 있는데 뭐 실제 실무에 하러 가보면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2번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했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뭐 옛날에 건물과 관련돼서는 신청하지 않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과태료 규정을 또 삭제했죠. 3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하는데 이 대장이 멸실되어야 됩니다. 대장이 멸실되어 있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이거 대위 멸실할 수 있는데 대장이 멸실되지 않고 있으면은 실제로 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 4번 건물이 분할, 구분, 합병 및 멸실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지 않는다. 과태료와 관련되는 것은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627페이지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앞에 있는 뭐 내용 뭐 대동소이한데 1번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됐고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일단 전체 동시에 변경이 있을 건데 뭐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 다 동시에 돼야 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지문이죠.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그 등기 신청할 수 있고 4번 건물의 변경 또는 멸실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 있는 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하는데 과태료 규정 삭제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기 신청 보는데 기출 문제 그냥 위주로 지문 파악하는 정도로 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뭐 공부 안 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정도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